어르신들, 나이가 들면서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쉽게 열던 병뚜껑이 요즘은 버겁게 느껴지거나 낮은 의자에서 일어설 때 전보다 더 힘이 든다고 느끼시는지요?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내 몸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라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어르신들의 이런 무기력함과 힘의 감소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사실 많은 분들이 매일의 식사에서 아주 중요하지만 놀랍도록 간단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신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 중 하나는 바로 근육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르죠.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들기 힘들어진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지기 쉬워지고 활력이 줄어들어 일상생활의 소소한 즐거움마저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산책하거나 손주들과 신나게 놀아주는 일마저 어렵게 느껴지게 만들죠. 하지만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근육 손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식단에서 이 필수적인 한 가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르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다뤄볼 겁니다. 그 중요한 한 가지 음식뿐만 아니라 힘을 되찾고 활력을 불어넣어줄 간단한 일상 습관들도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마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바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어르신들의 근육이 왜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분해되는데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분해되는 속도가 생성되는 속도보다 빨라져 점점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못하고 계세요. 단백질은 젊은 사람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먹는 거지라고 생각하시거나 배영고 거소 소화가 힘들다고 느끼셔서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집을 짓는데 좋은 벽돌이 없으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겠죠? 우리 몸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줘야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한국인 식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육류를 빼놓을 수 없겠죠. 소고기, 돼지고기, 고기 등은 양질의 단백질을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특히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의 경우 불고기나 장조림, 곱고기, 닭고기는 찜닭이나 백숙처럼 너무 맵거나 짜지 않게 조리해서 드시면 소화에도 부담이 적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끼 꾸준히 소량이라도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에 계란 한두 개를 추가하거나 점심에 순두부찌개나 콩비지찌개 같은 콩류를 활용한 음식을 드시고 저녁에는 살코기 위주의 반찬을 곁들이는 식으로요. 생선도 빼놓을 수 없는 단백질 보물창고입니다. 대만, 고등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더욱 좋습니다. 감전대기와 뼈째 먹을 수 있는 잔멸치나 뱅어포 같은 것들도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찜이나 구이로 담백하게 드시면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선호하시거나 육류 섭취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콩과 두부가 최고의 대안입니다.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두부는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원이죠. 된장찌개에 두부를 넉넉히 넣거나 두부부침, 두부조림처럼 다양하게 활용해서 드셔보세요. 콩밥이나 콩자반도 좋습니다. 우유나 플레인 요거트 같은 유제품도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된 제품보다는 첨가물이 적은 것을 고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보통 체중 1kg, 1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한 번에 몰아먹는 것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나누어 드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이게 약 12g,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약 20-30g, 저녁에 두부 반모와 닭가슴살 조금 약 20g. 이런 식으로 몇 끼 단백질 반찬을 꼭 포함시키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식사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이것은 우리가 활기차고 독립적인 노년을 보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투자입니다. 제대로 된 벽돌 없이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충분한 단백질 없이는 건강한 근육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단백질 섭취와 시너지를 내어 근육을 더욱 효과적으로 키우고 유지하는 또 다른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건강의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바로 움직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오래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근육은 우리가 움직여줄 때 비로소 성장하고 유지되려 합니다. 마치 씨앗에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줘야 싹이 트듯이 단백질이라는 영양분을 근육으로 보내려면 적절한 자극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자신에게 맞는 강도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걷기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개 공원을 걷거나 시장에 갈 때 대중교통 대신 조금 걸어가거나 집 안에서라도 꾸준히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기대어 푸시업하기,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동작들 말이죠. 이런 간단한 동작들도 꾸준히 반복하면 근육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거나 시간을 늘려가면 분명히 달라지는 몸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동네 곳곳에 마련된 운동기구들도 훌륭한 자원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사용해보는 것도 좋겠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요소는 바로 비타민 D와 칼슘입니다. 근육 건강 이야기하는데 왜 갑자기 뼈 이야기를 하냐고요? 근육과 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근육이 제대로 붙어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근육이 튼튼해야 뼈를 지탱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이 칼슘을 흡수하고 뼈에 저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에서 생성됩니다. 하루 15-20분 정도 파이다리를 내놓고 햇볕을 쬐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너무 강한 햇볕은 피하고 오전이나 늦은 오후가 좋습니다. 햇볕 쬐기가 어렵다며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 요거트 또는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은 우유, 치즈, 뼈째 먹는 생선 멸치, 뱅어포, 녹색 이채소 시금치, 케일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니 다양한 식품으로 골고루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중요한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어르신들은 잠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잠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근육은 우리가 잠자는 동안 회복하고 성장합니다. 이동안 잠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더뎌질 뿐만 아니라 근육 손실을 촉진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 정도의 질 좋은 수면을 목표로 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는 것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3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이 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근육 기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고 이완하기 어려워지고 피로감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하루에 6-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동화된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미리미리 마시는 것이 중요하며 커피나 차보다는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맹물이 지겹다면 옅은 보리차나 옥수수차 등 우리에게 익숙한 차를 시원하게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단백질 섭취, 규칙적인 움직임, 비타민 D와 칼슘, 충분한 수면,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까지 5가지 중요한 습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 몸의 근육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작은 변화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활력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르신들의 근육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아주 중요한 5가지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몸의 근육을 짓는 가장 튼튼한 벽돌인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죠. 매끼 식사에 고기, 생선, 콩, 두부, 계란 등 다양한 단백질원을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효과적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움직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하루 30분 걷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생활 속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점을요. 또한 뼈 건강이 근육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비타민 D와 칼슘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습니다. 햇볕 쬐는 시간과 유제품, 녹색 채소 섭취를 통해 우리 몸의 뼈대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나누었죠. 이어서 근육이 회복하고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충분한 수면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질 좋은 잠을 통해 몸의 피로를 풀고 근육이 스스로를 재정비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충분한 수분 섭취의 중요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가지 습관들이 개별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 몸의 근육 건강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니 너무 부담스럽고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기보다는 오늘부터 작은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계란을 잘 안 드셨다면 오늘 아침 식사에 계란 1개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또는 매일 앉아서만 지내셨다면 이제부터는 TV를 보면서라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거나 집안을 서성이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눈덩이처럼 커지고 어느새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근육 손실은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숙명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지나치거나 잘 알지 못했던 이 한 가지 음식과 몇 가지 습관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근육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혜연이 금의 근육을 지키고 더 나아가 힘을 되찾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당 하체 여러분은 여전히 활기찬 삶을 누릴 자격이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팔다리에 힘을 얻는 것을 넘어섭니다. 넘어질 위험을 줄여주고 혼자서도 외출하고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독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손주들과 신나게 놀아줄 수 있는 에너지와 활력을 선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근육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들은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본인이 실천하고 계신 좋은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두이때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볼에 사는 매일매일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세요.